박스들 안녕. K-POP 데몬헌터스 봤어요? 전 나오기 전에 우리 이런 거 만듭니다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뜰지는 몰랐거든요. 진짜로. 아니 생각해봐요. 대충 우리가 이렇게 기획합니다 하는데 내용이 아이돌로 데뷔한 저승사자를 아이돌 겸 데몬헌터가 K-POP 음악으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해치운다 라는데 이걸 보고 누가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킬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그런 영화를 소니가 넷플릭스랑 협업하고 만든다? 이 정도면 조인성과 심수창의 참된 약속급 숨막히는 조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대충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나서 해보는 만화에 등장한 한국 요소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개소리, 쌉소리 가득한 영상이고 여러가지 만화 스포일러 조심하세요. 만화에 등장하는 한국 요소, 말 그대로 만화에 나왔던 한국적 요소들인데 미국 만화는 안경잡이 수학천재 시절을 지나 요즘은 K-POP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지만 이런 한국적 요소들 은근하게 여러 분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그런 요소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건 음식이죠.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야 다음에 밥 한 끼 하자 하는 게 기본 인사인 한국인이라 음식 정말 중요하고 대표 음식도 많이 있는데 만화 설정이나 에피소드에 한국 음식이 나오는 건 찾아보면 많았습니다. 짜잘하게 설정으로 빨간머리 샹크스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볶음밥이다 라고 오다가 설정해 놓은 거 마냥 찾아보면 은근 구석구석 나오는데 에피소드 하나가 한국 음식 관련된 만화들도 은근 있었죠. 먼저 볼 만화는 모야시몬입니다. 이 만화는 농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만화로 농대라 단순하게 농사 관련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올 것 같지만 여기는 좀 더 전문적인 느낌으로 균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인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 나온 건 홍어입니다. 홍어는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홍어와 관련된 균이 있는데 이건 전문적인 거라 말하다 제가 잘 것 같아서 넘기고 아무튼 균과 관련된 발효식품이라 이 만화에서는 시작부터 키비약이라는 발효식품도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표범 내장을 다 꺼내고 거기에 새를 넣고 발효시키는 요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냄새가 장난 아닌 음식 중 하나인데 오늘 볼 건 홍어죠. 홍어도 냄새가 장난 아닌 음식이라 과거 지붕킥에서 준혁 학생이 빵꾸똥꾸 버릇 꽂힌다고 음식에 넣고 코 뚫리면서 스팀 나오는 연출이 있었던 것 마냥 냄새가 심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만화에서 주인공이 냄새 한번 맡고 이러면서 악취를 견디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만화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만화는 애니화도 되었고 드라마화까지 되어서 모든 버전에 이 홍어 에피소드가 등장했었죠. 이런 식으로 음식과 관련된 모야시몬인데 이런 건 또 있습니다. 그건 맛의 달인에 나오는 김치입니다. 워딩 자체는 일본 만화에 나오는 홍어회라는 게 더 강력하지만 맛의 달인에 나왔던 김치 에피소드는 김치를 넘어서 우리나라 술자리 예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대충 이 에피소드 스토리는 출판사에서 한일 합작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었고 그 프로젝트가 일본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 출판사 인사들을 불러서 화합을 도모하는 술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국 쪽 김 사장이 개빡칩니다. 이유는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대충 뭘 했냐, 일단 시작부터 차장이 소개를 할 때 상대 회사인 대한서적을 대한항공으로 잘못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계약하는 회사 이름도 모르나 싶은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건 그래 이 친구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구만 하면서 넘길 수 있는데 그 다음 속 탄다고 상대 회사 사장 말하고 있는데 면전 플러스 밥상머리에서 담배를 핍니다. 오케이 문화 차이고 우리나라도 이 시절에 실내흡연도 했다, 피방에서 담배 피던 아찌들이 삥도 뜯었다 하면서 넘기고 본격적인 화합의 건배를 하는데 고개 안 돌리고 벌컥벌컥 드링킹. 오케이 문화 차이 하면서 넘기고 자기 딴에는 킥이라고 준비한 김치를 꺼냈는데 양념 범벅인 매운 김치, 대충 실비김치급 매운 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 사장이 고향만도 아재마냥 하면서 김치가 맵구만 했더니 갑자기 엥? 김치는 원래 매운 거 아닌가? 하면서 꼬투리 잡기 플러스 면전에 담배 피기 플러스 사장 앞에서 지 혼자 술 먹기까지. 와 이건 조사 잘했어요. 한국인이면 안 빡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맥도날드 노래급이에요. 참깨빵이 순세고기 패티 두장 하는 것 마냥 윗사람 말중 면전에다 담배 피기, 윗사람 보면 드링킹 말코뚜리 잡기까지 개빠빠빡쳐 마냥 진짜 빡치는 요소를 어떻게 이렇게 넣어놓지? 물론 몇 개는 문화 차이라고 커버가 되지만 이 에피소드에 나온 프로젝트가 한국 문화를 일본에 소개시키는 취지로 출판사끼리 협력하는 내용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본적인 예의라고 여겨지는 술자리 문화도 공부를 안 해왔다는 거에서 문화 차이 실드로 쳐맞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화라 그렇지 실제였으면 김 사장 허재 감독 빙의해서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박았을 것 같은 맛의 달인. 근데 이런 건 취지가 명확하고 각 잡고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한국 음식인데 진짜 개 뜬금없었던 건 사쿠라장의 애완 그녀에 나온 삼계탕입니다. 이 만화는 2012년에 나왔던 애니로 저는 이때 옆자리 개물군 보고 있던 시절이라 추억 관련된 건 별 할 말이 없지만 문제는 6화에 나왔던 호라모 젠젠 친구가 감기에 걸린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는 야메롱 이런 싸움은 뭐 야메롱다와 닌겐노 유리와 튼튼데스네 같은 오역 자막자리 판치던 시절 호라모 젠젠 짤로 등장한 이 친구가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친구들이 병원도 데려가고 별짓을 다 하다가 감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삼계탕을 끓여줍니다. 굳이 왜? 닭죽도 아니고 삼계탕을? 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원작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오리지널 연출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한국 음식이 나오는 경우는 요즘에도 있어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로 나왔던 블리덴 블릿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대놓고 신라면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끓여 먹는 방식이 뽀글이었죠. 근데 이건 대놓고 상표가 노출된 거 보면 딱 봐도 광고, PPL이고 뽀글이 묘사가 적나라한 건 감독이 가도아랑 주술회전 애니 감독으로 유명한 박성우 감독이 맡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쿠라장은 진짜 뜬금없이 삼계탕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뭔가 싶었죠. 그래서 이때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제가 봐도 뜬금없기는 해요. 심지어 삼계탕은 약재가 들어가서 감기에 썩 좋은 음식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한국 음식이 들어간 만화. 근데 이렇게 뜬금없이 들어간 건 또 있는데 그게 혈계전선입니다. 혈계전선,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난 만화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엔딩 장면은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만화입니다. 아무튼 이 애니는 2017년에 2기인 혈계전선 비욘드가 나왔는데 비욘드 2화의 삽입곡에서 갑자기 한국말이 들립니다. 근데 그걸 오마이걸이 불렀습니다. 물론 한국 가수가 부른 건 많아요. 토리코 엔딩은 FT 아일랜드가 불렀고 원피스에서 동방신기가 노래 부른 적도 있으니까. 근데 혈계전선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작가가 오마이걸 찐팬입니다. 응? 혈계전선 원작가는 저 나이 때 사람들에게는 투니버스 새벽반으로 유명한 트라이건을 만든 작가인데 이 사람 원래부터 동방신기, 소녀시대 이런 2세대 아이돌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7년 오마이걸에 입덕합니다. 갑자기 왜 바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살짝 설렜었나봐요. 아무튼 아침 방송부터 팬사인회까지 짬날 때마다 한국으로 찾아오고 자기가 직접 팬 계정 트위터까지 만들면서 광기 넘치는 덕질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자기의 만화 혈계전선 2기인 비욘드 2화에 오마이걸을 등판시킨 겁니다. 그리고 후기도 야무지게 남겼는데 문장에 좋아 미치겠는데 일하는 중이라 꾹꾹 눌러 담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삽입곡을 자기 취향 담아서 등판시킨 혈계전선. 헌데 이런 식으로 만화에 자기 취향 담은 만화는 체인소맨인데요. 체인소맨 대본 쓰는 기준 극장판 레제편이 개봉까지 7일 남았는데 레제 개입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가가 진짜 힙스터 스타일이에요. 만화 보고 있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자극적인 요소까지 잘 버무리는 모습이라 만화 보는데 흡입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 파이어 펀치가 밈으로 남아서 사람들이 파이어 펀치가 되어줘 이러고 있는 이유도 초반 흡입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후반부 실망감이 따따블로 오면서 생긴 거잖아요. 아무튼 이 작가의 특징은 영화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장난 아닌 게 엄청 많이. 그래서 파이어 펀치에서도 영화관 장면이 들어갔고 체인소맨에서도 영화관 장면을 주인공 심야 엮으면서 한 주 분량으로 만들 만큼 영화를 장난 아니게 좋아해서 체인소맨은 만화지만 몇몇 장면은 영화처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화라 애니메이션 오프닝만 봐도 저수지의 개들, 펄프픽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 다양한 영화를 오마주하고 영화관 장면 보여주는 것만 봐도 영화 관련된 게 많아요. 근데 고전 영화부터 인도네시아 영화의 히어로 무비인 토르 러브 앤 썬더, 그리고 유권 표지에는 코렐라인까지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이번 영화의 주제곡인 아이리스 아웃 작사 작곡을 요네즈 켄시가 하긴 했지만 노래 제목은 영화 연출 기법 중 하나에서 따왔습니다. 대충 이런 거. 피사체 말고는 전부 까맣게 칠하고 집중하게 하는 그런 거. 작곡할 때 레제 나오는 페이지 뚫어지게 보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레제밖에 안 보이긴 하네요. 내 얘기 아님. 아무튼 태풍 플러스 상어 플러스 전기톱 조합도 놀랍게도 B급 영화 중 하나인 샤크 토네이도의 오마주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소맨의 작가는 영화 자체를 장난 아니게 좋아해서 연출 오마주를 자주 했는데 그 중에는 한국 영화도 있습니다. 그것도 2개나. 먼저 마키마와 덴지가 만났던 극초반부 애니 기준 2화에 덴지랑 마키마가 휴게소에 들려서 밥 먹는데 거기서 덴지가 주문하는 우동과 프랑크 소세지, 이 조합은 영화 황해에서 오마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상그지꼴로 편의점에서 밥 먹는 김구남과 덴지가 겹쳐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이거 말고 또 다른 오마주는 9화. 여기서 마키마가 신사에 가서 야쿠자 놈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죄수들을 데려와 멀리 있는 잔당들의 이름을 말하게 해서 죄수들을 제물로 말 그대로 끔살시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오마주한 건 곡성입니다. 곡성은 그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을 못 푸는 영화인데 이 장면은 곡성에 등장했던 살을 날리는 굿장면을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곡성에서는 살을 날린다고 표현하면서 이 굿을 통해 모시 중원디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체인소맨은 이 장면을 보고 멀리 있는 적들을 끔살시키는 장면으로 오마주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 오마주였던 체인소맨. 헌데 오마주하면 역시 뭐니뭐니 해도 사람이죠. 한국인 캐릭터는 찾아보면 은근 많이 나왔고 뜬금없이 아무튼 한국인이에요 하는 캐릭터도 있어서 신의 워터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도핑약 먹고 깝치던 이 친구가 한국인으로 세계대에 나왔을 때 얘가요? 소리가 나왔고 특정 인물 오마주했던 캐릭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바둑왕 최종 보스라고 할 만한 캐릭터인 고영아라는 캐릭터는 이름은 노영아 구단, 인물 자체 모티브는 박영훈 구단, 그리고 외모는 안정환 선수라는 외모, 실력, 말빨 모든 걸 겸비한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이거 옛날 만화거든요? 근데 조사 빡세게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후반부에 홍수영이랑 고영아가 얘기하는 배경이 한국식 아파트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에 대해 씹을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한국적 요소가 많은데 저는 그거 생각나요. 위베어 베어스의 클로이가 한국 캐릭터라 클로이 부모님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더빙하고 로컬라이징 되면서 컨셉이 제주도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게 페나나우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 만화 마지막 화가 몬스타엑스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아는 거 있나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